수능 특강 산화환원 반응 3점짜리 문항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 가나다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의 대화이다.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형성되고 있고요.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반응해서 염화마그네슘과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ABC가 각각 대화를 하는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가나다 중에서 고르래요. 선생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각자 알고 있는 것을 말해봅시다.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있는 반응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학생은 산소를 결합하거나 산소를 잃는 반응을 산화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소가 관여하면 무조건 산소 이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억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억 반응은 어떤 반응을 이 중에서 골라줘야 되냐면 일단 학생 A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있는 반응을 골라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예외를 골라줘야 돼요. 그럼 산소를 포함하는 반응은 가와 나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분석을 해보면 금속인 구리가 산소를 만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져. 구리가 산소를 얻었네. 산소는 산소끼리 잃었네. 해서 산소를 얻고 잃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금속 구리와 비금속 산소가 만나서 전자가 이동을 할 것이고 구리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산소는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할 거니까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마지막 산화수에 따라서도 호돈소 물질,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의 모든 산화수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해서 구리는 산화수 증가, 산소는 산화수 감소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가는 산소를 포함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니은으로 넘어가 보면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CaCO3는 Ca2+라는 1원자 이온과 CO3-2-라는 다원자 이온의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체크를 해보면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이온의 전하량과 같고 산소에 마이너스 2를 부여하면 탄소는 플러스 4를 가져야지 이 4개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를 해주시면 칼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 플러스 2 유지, 산소는 모든 애들이 마이너스 2를 유지, 탄소는 플러스 4를 유지하니까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있는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기억에 나는 해당될 수 있어요. 정답은 3,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화학 반응식에 산소를 포함한 물질이 없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래.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무엇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기억에 들어갈 반응의 조건은 첫 번째,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없는 반응이면서 산화환원 반응인 애를 찾아줘야 되죠. 일단 가나 중엔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애는 다밖에 없으니까 다를 봤을 때 산화수를 부여를 해보면 호돈소 물질 0, HCl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음성도는 H보다 Cl이 크니까 Cl이 모든 전자를 가져갔다고 하고 산화수를 매겨줄 수 있고 아니면 화합물이니까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하고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된다고 할 때 Cl에 마이너스 1을 부여할 수 있죠. MgCl2는 이온결합 물질 마이너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각각 부여하고요. 호돈소 물질이니까 제로예요. 그러면 염소의 산화수는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지만 마그네슘은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 수소는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되고 있죠.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화수가 변하는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니은에 다 반응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C 그리고 선생님 대화는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이산화황이 반응물인 화학 반응식 가나다와 이들 반응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황이 산소를 만나서 삼산화황이 됐고 이산화황이 황화수소를 만나서 물과 원소인 황이 됐고 이산화황이 물이랑 염소기체를 만나서 황산과 염산이 되고 있는 반응이에요. 가나다를 분류 기준 3개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어. 기준 1은 뭔지 모르겠지만 가나가 묶여있고 다가 있어요.
기준 2. SO2가 산화제로 작용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각각 반응해서 일단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보기 위해서 산화수 규칙에 의거해서 산화수를 매겨볼게요. 산화수 규칙에 의거해서 산화수를 매긴다는 건 2점짜리 문제에서 2번, 4번과 같은 유형이죠.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 모든 원자의 합은 제로여야 되니까 황은 플러스 4, 호돈소 물질 제로, 마이너스 2 플러스 6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4, 수소 플러스 1이니까 황이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호돈소 물질 제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호돈소 물질 제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모든 화합물에서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되려면 황은 플러스 6입니다. 여기서는 수소는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을 부여해요. 그럼 가반응은 SO2를 구성하는 원소는 두 종류인데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황의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SO2가 산화되고 있어요. 즉 SO2가 환원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산소는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마이너스 2로 환원되고 있으니까 O2가 산화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산화수 보이시죠? 나반응, SO2를 구성하는 원소는 두 종류인데 산소의 산화수는 반응 후에 변하지 않아. 황은 플러스 4였는데 0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반응에서 SO2는 환원되고 있고요. SO2는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H2S를 구성하는 원소는 두 종류였는데 수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는데 황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에서 제로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반응에서 H2S는 산화되고 있다. 즉 환원제로서 역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SO2가 물을 만나서 염소가 되는데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두 종류였어.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데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SO2는 산화되고 있고요. 이 반응에서 환원제로서 역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H2O는 두 종류의 원소가 구성하는데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1 동일하고요. 산소는 언제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되는 물질도 환원되는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두 종류인데 둘 다 산화, 환원 둘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염소는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Cl2가 환원되고 있고 산화제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O2가 산화제로 작용하는 건 나 반응만 해당하니까 기억에는 나, 니은에는 가와 다를 적어주시면 되고 반응 전후에 산화수가 변하는 산소가 있는가 보시면 가 반응에는 산소의 산화수가 변하고 있죠. 나 반응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요. 다 반응에서도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은 가 반응만 해당하고요. 나와 다는 리을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억, 가나다 중 산화환원 반응은 두 가지이다라고 했는데 가나다, 산화환원 반응은 얘들아 산소 결합, 산소의 이동이 있거나 전자의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산화수 변화가 있으면 돼요. 가나다에는 최소 한 종류 이상의 물질의 산화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 모두 해당하고요. 1번은 틀렸어요. SO2는 Cl2보다 더 강한 산화제인가 물어봐. 산화환원은 항상 상대적인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서 내가 항상 산화되는 애는 없어. 내가 나보다 약한 애를 만났으면 내가 산화될 수 있지만 나보다 센 애를 만나면 나는 환원돼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하려면 다반응으로 가져야 돼요. SO2랑 Cl2가 만났을 때 SO2는 산화되고 있고 Cl2는 환원되고 있어. 그 말은 SO2가 Cl2보다 산화되려는 서열이 높았으니까 산화됐다는 거죠. 즉 SO2는 Cl2보다 더 산화가 잘 된다. 같은 말로 하면 SO2가 더 강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3번 기준 1에 환원제 1몰과 반응하는 산화제의 양이 2몰인 반응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각각 지금 산화제, 환원제를 찾았는데 가반응은 환원제가 SO2고 산화제가 O2예요. 해서 산화제, 환원제 2몰과 산화제 1몰이 반응하고 있으니까 가는 얘에 들어갈 수 없죠. 해서 일단 3번이 틀렸다는 건 알 수 있어. 그럼 기준 1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일단 5번까지 다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4번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반항에서 산화제는 모두 원소인가? 라고 했는데 가다 반응에서 산화제는요. 가에서는 산화제가 O2, 다에서는 산화제가 Cl2니까 모두 원소가 맞네요. 정답 4번. 기역과 디귿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반응은 없으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돼요. 자, 그러면 환원제 1몰과 반응하는 산화제의 양이 2몰인 반응을 골라보면 일단 가는 환원제 2몰당 산화제 1몰이 반응하고 있죠. 환원제가 SO2고 산화제가 O2니까 나는 환원제 H2S인데 환원제 2몰당 산화제는 SO2예요. 산화제 1몰이 반응한다. 다는 환원제가 SO2인데 환원제 1몰당 산화제 1몰이 반응하죠. 해서 환원제 1몰과 반응하는 산화제의 양이 2몰인 반응은 가나다 모두 없네요. 어쨌든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3점 문항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반응 1번, 2번, 3번과 1번, 2번, 3번의 특성을 장타낸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돼 있어. 해서 여기 각각 반응식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산화제, 환원제,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산화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나다라 위치에 1, 2, 3번을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1, 2, 3번 반응식을 분석을 해볼게요.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니까 플러스 2, 호돈수 물질에서는 제로, 호돈수 물질에서는 제로, 화합물에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다. 화합물에서 수소는 플러스 1,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탄소는 마이너스 4, 호돈수 물질이니까 제로, 산소는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니까 탄소는 플러스 4,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화합물에서 수소 플러스 1이니까 황이 마이너스 2, 호돈수 물질이니까 제로, 호돈수 물질이니까 제로, 수소 플러스 1, 염소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합니다. 했을 때 여기 1번에만 해당하는 특징, 2번에만 해당하는 특징, 3번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각각 가나 다고요. 1, 2, 3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특징이 라에 위치해야 돼요.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은 원소이다가 가에 속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 물질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아줘야 되고 1번 반응식은 정리를 해보면 산소의 산화수는 변화가 없고요. 수소와 구리의 산화수가 변하고 있는데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구리의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산화구리가 지금 환원되고 있어요. 즉 산화구리는 산화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0이었는데 플러스 1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소가 산화되고 있다. 즉 수소는 환원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2번 반응 탄소랑 수소, 산소라는 원소가 등장을 하는데 수소의 산화수는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탄소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니까 CH4는 전체적으로 산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CH4가 환원제로 작용하는 반응이고요. 산소는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마이너스 2로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O2가 환원되고 있다. 즉 O2가 산화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H2S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수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지만 황의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H2S는 산화되고 있다. 즉 환원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Cl2는 Cl은 산화수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니까 Cl2가 환원되고 있고 산화제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이 원소인 것은 여기가 환원제인데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이 원소인 건 1번 반응밖에 없으니까 가에 속한다. 맞네요.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라고 했는데 생성물이 모두 화합물인 반응은 2번밖에 없어요. 여기 원소가 껴져 있고 원소가 껴져 있죠. 해서 나에 속한다. 맞아요. 산화제와 환원제의 반응 몰비가 1대1인 반응은 산화제, 환원제, 산화제, 환원제, 산화제, 환원제니까 반응 몰비가 1대1인 건 1번과 3번에 공통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다에 속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응 전과 후에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가 있다. 여기 구리 수소 변하지. 여기 탄소랑 산소 변하죠. 여기는
황이랑 염소의 산화수가 변하니까 반응 전과 후에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가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모두 해당하니까 라에 속해서 정답은 기닐이 맞는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주기 원자 WXYG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화합물에서 WXY가 각각 가질 수 있는 산화수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이거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원자가 있어. WXY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물질에 속해 있을 때 나보다 센 애랑 만났으면 환원되니까 산화수가 음수일 수 있겠죠. 근데 나보다 약한 애를 만났으면 내가 산화될 거니까 내 산화수가 양수일 수 있잖아. 해서 어떤 원자든지 화합물에 속해 있을 때 자기는 항상 똑같은 산화수만 갖는 애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플루오린만 화합물에서 언제나 -1을 가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자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X랑 Y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의 산화수는 음수이고 X와 G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의 산화수는 양수이다라고 했어. 이걸 통해서 우리 뭐를 알아야 돼? X랑 Y로 이루어져 있을 때 X의 산화수가 음수라는 건 X가 Y보다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크니까 산화수가 음수가 된 거죠. X랑 G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의 산화수가 양수라는 건 X보다 G가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X는 전자를 잃어서 양의 산화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W는 일족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W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W는 산화수를 단일 플러스 2만 가져요. 내가 만약에 일족 원소야. 그럼 나는 보통의 경우 전자를 하나를 잃고 1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의 수가 많아. 물론 플러스 1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1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일족 원소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얘는 플러스 1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족이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합물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라고 했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플러스 2가 가장 큰 거죠. 니은 틀렸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G가 Y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주기 원사 WXYG야. WXYG는 모두 같은 주기예요. 그 중에서 G랑 Y를 비교를 했을 때 X랑 Y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의 산화수가 음수라는 건 X가 Y보다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X랑 G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X의 산화수가 양수라는 건 G가 X보다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야. 전자를 가져가려는 경향은 전기음성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비금속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고요.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죠. 해서 이 순으로 원자번호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G가 Y보다 큰 게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정답은 D금만 맞는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문제인데,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과망간이지산 이온과 주석 이온 SN2+의 산화환원 반응식을 단계적으로 완성을 해보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단계, 각 원자의 산화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죠. MnO4 다원자 이온이에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1,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야 돼요. 산소 -2면 망간에 플러스 7을 부여해야 돼요.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화합물에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2고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산화수가 변하는 애들을 볼 건데, 첫 번째, 망간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하고 있어요. 산소는 모든 물질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산화수 -2 가지고, 수소는 언제나 플러스 1을 가진다. 그러면 주석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할 수 있고요. 이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정하니까 산화수가 5 감소하고 산화수가 2 증가하면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여기에는 2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해줘야 되겠네. 해서 망간이 포함된 물질 앞에 개수가 2가 붙었고요. 주석이 포함된 물질 앞에 개수가 5가 붙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문제 유형을 푼 적은 없는데, 이 물질에는 분명히 산화도 환원도 되지 않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쪽 반응식에 의거해서 아니면 여기서 배운 반응에 의거해서 개수를 맞춰줄 수 없는데 딱 봐도 지금 개수가 안 맞죠? 수소 1개 있는데 수소 2개 있어. 산소 8개인데 산소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같도록 개수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앞에 몇 개, 산소 앞에 몇 개인지 보면 일단 산소가 반응 전에 8개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개수 8이 붙어줘야지 산소 8개 맞고요. 그럼 수소 16개가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16개 포함되어야 돼서 A가 16이 됩니다. 기억은 망간의 산화수가 5 감소하고 있는 거 맞고요. 반응 몰비는 MnO4-와 SN2+의 반응 몰비는 2대 5죠. 개수비가 바로 반응 몰비죠. 해서 니은 틀렸고 A는 16, B는 8이니까 얘네 둘의 합은 24 맞아서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면 돼요. 자,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산화수를 찾고 산화수가 변하는 물질에 대해서 산화수가 얼만큼 변하는지 써주고 얘네들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도록 개수를 곱해줬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산화되지도 않는, 환원되지도 않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얘네들은 나중에 개수를 어떻게 맞추냐? 원자의 수가 같도록 개수를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응식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이따금씩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응식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자, 3점짜리 3번 문제 볼게요. 표는 중심 원자가 1개인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 WX, YG는 각각 HCOF 중 하나이고 가나다에서 얘네들은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즉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탄소, 산소, 플루오린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가득 채워서 헬륨 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즉 수소, 탄소, 산소, 플루오린은 각각 1개, 4개, 2개, 1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는 것을 각 분자 가나다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이고 문제에서 원자수비와 산화수를 힌트로 주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 분자에서 산화수는 전기음성도와 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전기음성도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HCO, F 순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가나다를 분석을 해볼게요. 가는 W 하나당 X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 원자는 W고요. 얘네들은 모두 중심 원자가 1개이기 때문에 가는 WX2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나는 Y 하나당 W 2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가 1개이니까 YW2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다는 W 1개당 Y 1개, G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 원자는 Y고 중심 원자 1개짜리 분자니까 W, Y, G2라는 분자구나 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가부터 넘어가면 가는 W가 X 2개랑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은요 이중결합일 수도 있고 단일결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중결합이라는 건 얘가 산소라는 거고 얘가 단일결합이라는 건 얘가 산소니까 총 2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중결합이라는 건 얘가 탄소라서 총 4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했다는 거니까 가능은 해. 근데 이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WX2에서 중심 원자인 W의 산화수가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산화수의 절대값이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모두 뺏기거나 전자를 모두 뺏어올 수 있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전자를 모두 뺏거나 전자를 모두 뺏길 수가 있는데 그 절대값이 2이려면 이건 안 되겠죠. 2개 뺏고 2개 뺏거나 2개 뺏기거나 2개 뺏기면 이 안에서 W의 산화수는 풀마 4가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산화수의 절대값이 2니까 W는 X와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 중에서 공유전자층 2개 형성하는 애는 산소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W는 산소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는 그 말은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라는 건데 여기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건 수소랑 플루오린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X가 아직 누군지는 정확히 모를 거예요. 나로 넘어갑니다. 나는 중심 원자 Y가 W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W가 어떤 애인지 봤어. W는요. 공유전자쌍을 2개 형성해야 되는 애예요. Y 1개가 W 2개랑 결합을 했는데 W는 공유전자쌍을 2개 형성해야 되니까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을 했을 것이고 자, 그러면 Y는
공유전자쌍을 총 4개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가능한 탄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Y는 탄소고 W는 산소면 산소보다 탄소의 전기음성도는 작으니까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모두 W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고 이 안에서 Y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될 거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산화수는 4여야겠네요. 마지막 바로 넘어가 볼게요. WYG2라고 돼 있는데 중심 원자가 Y래. Y는 우리가 방금 봤지만 탄소예요. 총 4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Y가 W 한 개랑 G 2개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Y가 중심 원자일 때 W랑은 이중결합을 형성을 할 거야. 그리고 Y는 G 2개랑도 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Y랑 G 사이에는 단일결합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X랑 G가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직 X랑 G가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수소랑 플루오린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다자료를 통해서 알아내볼 건데 Y랑 W 중에서는 Y가 탄소고 W가 산소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W가 더 커서 이 전자쌍은 W로 치우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분자 내에서 Y의 산화수의 절대값이 4라며 Y는 공유전자쌍 4개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산화수의 절대값이 4라는 건 이 4개 모두 다 뺏기거나 4개 모두 다 뺏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Y랑 W가 누군지 알고 W가 뺏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G보다도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돼요. Y는 탄소인데 탄소가 공유결합을 하나 형성하는 G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려면 G는 플루오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X는 수소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G가 X보다 크냐라고 하는데 G는 X보다 원자 번호 크니까 기억 맞고요. W의 산화수는 가나다에서 모두 같냐고 하는데 W는 여기서는 W는 산소고 X는 이제 수소잖아. 그럼 여기는 산소가 수소로부터 전자쌍을 모두 뺏어올 거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요. 여기서 W는 Y랑 결합하고 있는데 모두 뺏어오고 있으니까 W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고요. W 여기서도 Y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요. 해서 니은 맞아. 근데 니은의 출제 의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W는 산소예요. 산소는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같은데 언제만 달라? 과산화물 그리고 플루오린이랑 결합했을 때 다르죠. 근데 그럼 지금 여기서 결국엔 물어보는 건 너 W가 산소라는 걸 아니? 그리고 얘가 플루오린이랑 결합하면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지 못하는데 여기서 각각 플루오린인 G랑 결합 안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 니은 보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디귿 가나다 중 중심 원자의 산화수가 음수인 것은 가에서 W 산화수 음수죠. X로부터 뺏어오고 W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나에서 Y는 W한테 둘 다 뺏기고 있어. 총 4개를 뺏기니까 플러스 4 양수고요. 다에서도 Y는 총 4개의 전자를 모두 뺏기고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어요. 음수인 건 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맞는 4번 골라주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이미 자료 해석은 같이 했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림은 금속이온 AN+가 녹아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B를 넣는 게 실험 1번. 수용액에 AN+가 양이온으로 녹아있는 수용액에다가 원자 C를 넣는 것이 실험 2번이에요. 넣어준 금속 원자, 넣어준 B 또는 C 원자 수에 따른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 수를 나타낸 거라고 했어. 근데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분석을 해봤지만 전체 양이온 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안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상태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첫 번째, B가 A보다 산화되려는 능력이 크고 C가 A보다 산화되려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B 원자를 A 양이온이 들어있는 데다 넣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C 원자를 A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했을 때 1번 실험을 보면 전체 양이온 수가 점점 증가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A랑 B랑 전자교환을 할 건데 B가 개당 버리는 전자수랑 A가 개당 받아주는 전자수, 즉 B와 A의 산화수가 같으면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전체 양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번 실험에서도 C가 개당 버리는 전자, A가 개당 받아주는 전자, 즉 얘네들의 산화수가 같잖아? 그러면 C가 A한테 전자를 버리더라도 용액 중에 전체 양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둘 다 변하다는 건 A와 B의 산화수, A와 C의 산화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화수가 다르면 각각 산화와 환원 반쪽 반응식에서 전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A와 B 또는 A와 C 앞에 붙은 개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이 1번 실험에서는 A라는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감소하고 그 전자는 B가 버린 거니까 B가 B 플러스가 되면서 B의 산화수를 소문자 B라고 표현하면은 이 B 양이온이 늘어나면서 A 양이온이 감소해. 얘네 둘의 크기가 같다면 전체 양이온 수는 변하지 않을 건데 전체 양이온 수가 증가한다는 건 B가 전자를 버리고 B 플러스가 되는 양이랑 그 전자를 받아줘서 A N 플러스가 감소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고요. 양이온 수가 증가한다는 건 A 감소량보다 B 양이온 증가량이 크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산화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고 산화수가 B랑 M 중에 M의 산화수가 더 클 때 A 앞에 붙은 개수가 B 앞에 붙은 개수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번 실험에서 봅니다. C는 A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C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버려요. 이 전자를 AN 플러스가 받아주면서 AN 플러스가 A로 석출이 되는 건데 양이온 수에만 집중을 했을 때 C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생기면서 AN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없어진다? 얘네들의 반응 몰수비가 같다면 양이온 수는 일정할 텐데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는 건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다르다는 거고 증가량과 감소량 중에 감소량이 더 커야지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하겠죠. 그럼 개수는 A 앞에 붙은 것이 C 앞에 붙은 것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반대로 산화수는 M보다 C가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산화수의 크기는 B, M, C 순으로 된다? 근데 문제에서 A, B, C 이온의 산화수는 3 이하다. 즉 얘네들은 전자가 됐을 때 플러스 1가거나 플러스 2가거나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고 이때 얘네들의 산화수는 모두 다르니까 B의 산화수, 즉 B가 1, M이 2, C가 3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점짜리 1번, 7번 보면서 산화수가 다를 때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같이 연습을 했다. 그거 복습하고 이 문제 다시 들으시면 되겠어요. 결국엔 B의 산화수는 플러스 1, A의 산화수는 플러스 2, C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라는 걸 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억, M은 2가 맞아요. 니은, 나에서 AN 플러스의 이온수가 8N이냐고 물어봐. 나는 이번 실험 중간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용액 중에 전체 양이온 수가 10N일 때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실험에서 일어나는 양적 관계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실험에는 일단 C가 C 플러스가 돼요. 즉 C는 3이니까 C가 C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 버려. 얘가 버린 전자 A가 받아주는데 A의 산화수는 2였으니까 A2 플러스는 개당 전자 2개 받으면서 A로 석출이 돼요. 전자의 개수를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춰주면 2개의 C가 3개의 A2 플러스와 반응해서 2개의 C3 플러스와 3개의 A로 석출되는 반응이에요. 이때 용액 중에 전체 이온수가 10N인 순간은 어떻게 체크하냐? 처음에 AN 플러스가 12N몰 있었어요. 근데 C가 들어오면서 C가 전자를 버렸고 그 전자를 받아줘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이온수 에 집중을 해보면 개수비 2대3 대 2대3이니까 얘 2x 없어지고 얘 3x 없어질 때 얘는 2x 생기고 얘는 3x 생기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얘는 2x 넣어줬을 테니까 얘는 언제나 제로예요. 여기 실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내가 얘를 2x 넣어준 순간이 나라는 거고 A2 플러스는 용액 중에 12N-3x 남았고 얘는 2x, 얘는 3x 각각 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석출이 됐을 거야. 이때 나 순간은 언제냐? 양이온수의 양이 10N일 때예요. 즉 C, A2 플러스, C3 플러스 A 네 종류의 금속이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때 양이온수의 합이 10N일 때니까 X가 2N인 경우를 의미해요. 이거 합치면 12N-X고 그 값이 10N일 거니까 X가 2N인 경우를 의미를 한다. 결국엔 12N-3 곱하기 2N 즉 12N-6N만큼 남아있을 때니까 나 순간에서 A2 플러스의 이온수는 6N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어요. 자, 디귿은 가와 다지점 즉 1번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다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야. 즉 내가 넣어준 A n 플러스가 B한테 전자를 다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전자를 받아줄 수 없고 해서 아무리 내가 B를 넣어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가는 그 중간 어디쯤인데 그 중간이 어디냐면 나와 같은 양만큼의 금속을 넣어줬을 때. 우리 아까 봤다 얘들아. 나는요 용액 중에 전체 이온수가 10N일 때예요 했을 때 이때 넣어준 금속 C의 양은 2X인데 X가 2N이었으니까 가와 나는 넣어준 금속의 양이 4N인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럼 우리 1번 실험 분석을 해보면 1번 실험은요 B가 용액 중으로 들어오면서 전자를 버려. 근데 B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었으니까 B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 버려요. 이 전자를 A가 받아줍니다. A는 2 플러스고 개당 전자 2개 받아서 A로 속출이 된다. 반응식 정리를 해보시면 두 개의 B가 하나의 A2 플러스를 만나서 두 개의 B 플러스와 하나의 A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는 내가 넣어준 금속, 즉 B를 4N몰만큼 넣어줬을 때야. A2 플러스는 처음부터 12N몰 있었고요. 그러면 반응 개수비에 맞게 반응이 진행되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N, 플러스 4N, 플러스 2N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고 빵, 10N, 4N, 2N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지점인데 가지점에서 용액 중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 수는 A2 플러스 10N, B 플러스 4N 있으니까 14N만큼 있어요. 다는 반응이 모두 완결됐을 때, 즉 용액 중에 있는 12N에 A2 플러스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다시 반응식을 써보면 두 개의 B가 A2 플러스를 만나서 두 개의 B 플러스와 A가 석출이 되는 건데 A2 플러스가 처음에는 12N 있었어. 근데 얘가 반응에 모두 다 사용된 거야. 그럼 얘 12N 사용되는 동안 얘는 24N만큼 사용됐을 거고 얘는 24N 만들어질 거고 얘는 12N이 석출이 되겠죠. 즉 1번 실험은 내가 B를 몇 몰 넣어줬을 때 24N몰만큼 넣어줬을 때 실험이 완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빵빵 24N, 12N이 돼요. 즉 다지점에서 용액 중에 있는 전체 양이온 수는 24N입니다. 14N분의 24N은 7분의 10이니까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면 돼요. 4번 문제 되게 난이도가 있어요. 이 문제를 꼭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사람은 학교 와서 질문하기 바랍니다.